2주 정도에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. 벌레가 붙이고 난 다음에도 회복되는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발음이 안 닿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응급실 사람들의 응급학과 전문의 기동훈입니다.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손가락 절단 환자들이 참 많이 와요. 너무 당황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못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보나요병원 정형외과 수부파트 교수님이신 이회환 교수님 모시고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보라요병원 정형외과 수수파트 이완입니다. 손가락 절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당황해서 응급실에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처치를 해서 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.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거는 네. 가지고 오는 겁니다. 아, 그거 제일 중요하죠. 맞아요. 안 갖고 오시면은 환자 보호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. 그거를 가지고도 못 쓸 수는 있지만은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더러워지고 하더라도 잘린 부분을 가지고 온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갖고 오실 때 하얀 막 지혈제 같은 거 막 발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게 하고 오시는 게 더 좋거든요. 사실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음.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늦어지고요.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더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물에 한 번 정도 헹궈 주시기만 하고 그 다음 젖은 것을 덮어서 이걸 차갑게 해서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. 재접합하기 위한 시간이 아닌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게 따뜻할 때보다 차가울 때 이 골든타임이 2배로 늘어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차갑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. 얼음은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. 근데 또 얼음이 또 절단면에 그냥 직접 닿게 되면은 그 이제 절단면 손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그래서 또 하라고 또 준비를 해놨어요. 이제 얼음을 좀 준비를 해봤고 손가락에 이렇게 절단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좀 가벼운 좀 인형을 물도 있고 그다음에 좀 비닐백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되게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. 식염수 같은 것들이 이게 응급 키트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드물죠. 생수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그런 물 아니면 그런 수돗물 같은 것들로 살짝 부어주는 겁니다.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꺼지. 이 꺼지에다도 젖은 상태로 준비를 해가지고요. 손가락을 이렇게 싸는 겁니다. 싼 상태로 깨끗한 비닐백에 넣으시고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얼음을 저기다 부어서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하면 절단면에 얼음이 안 닿기 때문에 보관을 해서 갖고 오시면은 완벽하죠. 이렇게만 와주시면은 환자분도 좋고 네. 저희도 좋고. 중요한 것은 이거 모든 것들 다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차갑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얼음 같은 거 없고 그러면 막 빨리 구하러 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감싼 비닐봉지 위에다가 차가운 물이라도 됩니다. 일단은 차갑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손가락이 절단되면 당연히 뭐 세척하고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얼음에 이렇게 넣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119에 먼저 연락을 해서 병원에 연결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손가락이 잘렸다고 치면 그 손가락 정말 살리고 싶잖아요. 정말 좋은 대학병원을 가면 다 붙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이거든요. 그쵸. 먼저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. 제가 근무했던 여러 병원들 중에서는 나름 큰 병원인데도 바로 수지접합 수술을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오셔서 결국 수지접합이 가능한 병원으로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큰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해주냐라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수지접합을 바로 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없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그런 거에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큰 실수를 하시게 되거든요. 사실 손가락은 잘 붙이기 위해서는 짧게는 한 24시간 그리고 길게는 한 48시간 이내에만 붙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실력이 좋은 의사인 경우에 할 것을 천천히 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잘 찾아보시고 119 같은 데서는 수지접합 병원이 어딘지 수지접합 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에 대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가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. 근데 119 대원분들 고충을 들어보면은 손가락 절단 때문에 이제 신고가 돼서 수지접합을 바로 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를 하면은 왜 대학병원을 안 데려다주고 이런 병원으로 데려오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대학병원에 오신다고 바로 수지접합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. 처음부터 수지접합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. 일반인분들이 사실 알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도 만든 거고 꼭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얘기를 하셨지만 메이저 앰퓨테이션이라 얘기하는
위쪽들 뭐 팔이라든가 다리 쪽의 절단은 우리가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좀 다르지 않나요? 네, 이건 주요 절단장애라고 하는데요. 네. 이제 저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근육이거든요. 손가락에는 근육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. 시간이 오랫동안 하더라도 생존율이 높은데 팔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리의 허벅지, 정강이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4시간 만에 접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메이저 앰퓨테이션 환자가 들어오면은 출혈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막 혈압이 막 떨어져 있고 바이탈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막 지혈대를 그래도 좀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이렇게 절단이 된 환자들. 근데 지혈대도 사실 너무 오래 하면은 이 절단면이라는 게 손상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 보나요? 지혈대 같은 경우는? 손가락 좀 찢어지더라도 피가 이렇게 팍팍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걸 어떻게든 짜매야 된다 생각하고 이게 짜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짜매는 것보다 일단 첫 번째 대응은 눌러서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게 안 되는 그 큰 부위들 같은 경우에는 짜매야 되는데 이런 지혈대 같은 경우에는 2시간입니다. 그래서 언제 내가 지혈대를 했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게 2시간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지혈대에 의해서 혈액이 안 가면서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의료진에게도 꼭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렇죠. 짜맨다는 게 이렇게 묶는다 말씀이시죠? 혹시나 또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? 부산 사람이라서 보통 이렇게 접합 수술을 할 때 어떤 테크트리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될까요? 접합 수술을 하면 딱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절단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손상이고요. 사람 몸은 도마뱀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붙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여러 번의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.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수술을 하고 이제 뭐 재활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. 수술해서 잘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보통은 혈관을 통해서 혈류가 잘 간다가 잘 됐다는 소리예요. 근데 이게 잘 가다가도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신경과 힘줄의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힘줄에 대한 문제, 뼈 붙는 게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신경은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2, 3년 생각하셔야 돼요. 아, 2, 3년? 네. 약간 환자들은 하면 2, 3년이라고 절대 사실 생각 안 할 것 같아요. 그렇죠? 근데 2, 3년이면 되게 긴 시간이네요, 진짜. 네,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길게 생각을 하시고요.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지시는 것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손가락 절단 시에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처음에 이제 손가락 절단된 상황이 있으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챙겨 오시고, 그 다음에 주변에 수돗물이라든가 생수가 있으면은 헹궈 오시고, 지혈제 같은 거는 바르지 마시고, 그리고 주변에 얼음이 있으면은 이중으로 해서 직접 안 닿게 대신 좀 차갑게 보관을 해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수지접합 병원이 가능한데 그쪽으로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가 처치를 하고 우리 이제 수술로 들어가는데, 수술이 잘 끝나고 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. 신경 회복 같은 거는 2, 3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마음을 먹고 이제 의료진을 믿고, 그리고 재활 같은 것도 잘 따라오시고, 이런 게 중요하다고 오늘 한번 이제 요점 정리를 해봤는데요.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?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.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 많이 배웠습니다. 다음에 또 이제 또 정형외과적으로 또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? 유익하셨다면은 이제 구독이랑 빨리 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여기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얘기를 하자 그랬어. 그러면 더 됐어 괜찮아? 괜찮아? 됐나요?